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아침 6시입니다. 네, 어제 종목들 방송 잘 보셨습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로 오실 때는요,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주소에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단톡방의 비밀번호 오죠? 2023-1111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 단톡방은 그냥 정보를 받아먹고 리딩을 받아먹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또 한쌤의 의견을 묻고 싶으시면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트 공부라든지 제대로 이제 주식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공부방을 녹화하시면 되는데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녹화를 하시면 아마 좀 배워가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해 주시고요. 주식은 미래에셋 아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환율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환율 빠지고 있어요. 그죠? 미국에서 이번에 경기들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굉장히 잘 잡히게 되면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 FOMC는 금리를 올릴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좀 이따가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이제는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생각나는 건 몇 개만 볼 겁니다. 말씀드릴 텐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돈을 다 빨아먹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에코프로가 지금 모든 돈을 다 빨아먹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2차전지가 다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차전지는 비전 좋고 좋습니다. 좋지만 그래도 고평가냐 저평가냐라는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고평가라고 해서 바로 폭락하지는 않아요. 고평가할 땐 더 가는 경향이 강하고요. 빠질 때 저평가할 땐 더 빠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매매, 단타를 하실 것인지 그러면 투자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단타는 그런 거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단타는 보통 22평 위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아서 단타를 먹고 나오죠. 하지만 단타는 실패했을 때 손절을 꼭 하셔야 돼요. 그것을 배우시는 공간이 공부방이고요. 자, 투자적인 마인드는 시간과의 싸움을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대출을 엄청 받았어요.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투자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서 다 키를 맞추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 그 생각 잘 들으시고 오늘 시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이랑 이런 것들은 반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자잘하게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나스닥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죠? 한쌤이 여기서도 쇼각을 봐도 좋다라고 제가 오를 좀 당겨봤는데 네, 손절하셔야죠. 그죠? 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손절하셔야 돼요. 쇼각을 쳐셔도 됩니다만 손절하셔야 돼요. 이거 손절 안 하고 또 물려갖고 나 원망하지 마라. 여기서 했으니까 그죠? 100포인트 정도 되네요. 100포인트는 크게 손해는 안 났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나스닥을 보면 얘가 떨어질 거다 안 떨어질 거다 아직 에너지도 강하고 상승에 대해 힘도 남아 있습니다. 보기에는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그죠? 그러면 추세도 아직 강하고 이평도 다 살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얘가 언제 떨어질 건지를 맞추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크게 봤었을 때 그죠? 일단 우리가 월봉이랑 이런 주봉을 보면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이게 월봉과 주봉에서는 얘가 비싸냐 싸냐를 먼저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 기억하십시오. 월봉이랑 주봉은 비싸냐 싸냐.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먼저 보십시오. 차트 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그리고 또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시면 공방 녹화하시죠. 네. 비싸냐 싸냐를 먼저 봤었을 때 볼벤이 확장되어 있고 중심선도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있습니다. 자, 이건 법칙입니다. 수학입니다. 95%의 확률로 볼린저 밴드 안에서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가 월봉인데요. 얘가 돌아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지금 10달 빠졌고 10달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고가를 확인을 하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이렇게 이제 눕고 있을 거예요. 여기 정상가가 빠지게 되면서 그죠? 볼린저 밴드 이렇게 돌겠죠. 그죠?
그럼 어쨌든 10달 빠지고 10달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10달은 어떻게 될까요? 10달 더 오를까요? 비싼데? 그럼 볼린저 밴드 중에서 끌고 올라갈 때까지 적어도 10달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평균 가격이 유지가 될 때까지 얘는 이 가격을 계속 살려주면서 버텨줘야 얘가 끌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거든? 그럴 확률이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얘는 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가야 돼요. 또는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 두 가지 확률 합쳐서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얘가 빠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월봉을 보면서 얘가 비싸구나,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야. 그죠? 제가 15,600과 16,000까지도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죠? 물론 손절이 나갔었을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러면 나스닥은 언제 어떻게 매매하면 좋으냐라고 봤었을 때 선물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죄송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을 하방으로 이탈시키고, 그죠? 21평을 뚫고 내려갈 때는 적어도 나스닥 종목의 모든 종목은 다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팔아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혹시나 들고 계셨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매매가 가능하시고 선물 차트까지 보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매도 타이밍을 그때 노리는 겁니다. 숏 타이밍을요. 제가 숏가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올랐어요. 지금 힘들거든요. 근다고 16,000이라고 숏가를 노리면 잘못하면 죽어. 이렇게 가버리면 진짜 다 두드려 맞아버리거든요. 선물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때 숏가를 보게 되면 좋은 게 뭐야? 손절가가 명확하다는 거. 아까 이 손절 박아도 됩니다. 손절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비싸거든요. 비싸면 얘가 이까지 빠질 거는 무난하게 90% 포함하면 이만큼의 움직임인 것이고, 이까지 빠질 확률도 50% 이상 된다는 거거든요. 배팅 해볼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요때 하는 거예요. 뭐가? 길이 깨어질 때, 길이 바뀔 때 배팅을 하는 겁니다. 혹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스님 맨날 애매하게 얘기해놓고 아주 맞았다 하더라. 그런 분이 액플러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의 영상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좋다고 말씀드렸던 영상은 못 보고 애매하다고 계속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던 순간에서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진중하게 좀 고민을 해서 시황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까지 갈 거야 이런 예측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 맞는 그 치근들 좀 디테일하게 하고 대충 쫙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스닥을 잘 챙겨 드세요. 아시겠죠? 거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적기 때문에 저항이 적어서 오히려 한 번 더 슈팅이 한 번 강하게 펑 쳐서 18,000 때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때리면은 거래가 폭등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주르륵 빠지게 될 겁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 돈을 빨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만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정말 영리하죠. 제가 보면 쟤나 사악하다라고 할 정도인데, 제가 미국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재수 없긴 하잖아요. 공부 잘하고 하면 그런 거. 근데 얘가 정직하게 버는 게 아니라 약간 비겁하게 버는 거야. 중국을 공격하는 이유가 저는 코로나가 미국에서 관련됐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건 정치론입니다. 잠시 넘기셔도 돼요. 이유가 있는데 들어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중국을 공격하게 되면서, 중국이 경기 침체를 빠지게 되면서, 그리고 중국을 어쨌든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인데 진행이 되면서 중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중국과 미국은 한국과 미국보다 더 가까운 나라였어요. 돈으로서는.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사주면서 미국 경제 성장이 막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도 중국이 다 사주니까. 그게 2008년부터 유동성으로 확인이 됐었잖아요. 어젠가 그저께 그래프 보여드렸죠? 유동성 어떻게 증가되는지? 그죠? 보여드릴까? 그래 흐름이 깨지니까 그래도 보여드릴까? 유동성 그래프.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유동성 그래프.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찍어내도 2008년인가? 중국이 정식으로 이제 어디에 들어가고 나서 쭉 올라가게 되면서
얘들 채권을 마구 찍어서 중국이 다 사줬단 말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때부터 채권을 안 사주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을 찍어낸단 말입니다. 돈을 찍어낸 명분이 필요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해봅니다. 이거는 뭐 확률 높은 의심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요 정도? 그렇게 된 상태에서 중국을 일단 공격을 하게 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세계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자기들의 생산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생산 라인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뭐 자기네들 원천 기술 가지고 있지만 생산은 우리 한국에도 많이 맡기고 있고 뭐 대만에도 맡기고 있고 그리고 뭐 네덜란드에도 맡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산 라인들을 미국으로 본토로 끌어당기는, 그래서 미국 본토를 생산 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 자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국은 뭐라고 할까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죠? 하여튼 미국의 가계부채는 한국보다 월등히 낮은 편이고, 그래서 그 미국에 갖고 있는 그 채권들을 얘네들을 팔아서 커버하려고 하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거시적인 이야기고, 또 정치론적으로 가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되고, 좀 음모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먹고 사는 얘들이다. 그리고 그걸 올려서 수출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전 세계 자본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게 만들고, 생산 강국을 만들고, 그죠? 뭐라고 할까요? 그 아메리칸 넘버원,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런데 이 금리를 기속적으로 오래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로 인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할 건데요. 그게 아마 7월 말부터 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음표 쳐서. 그런데 그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은 아니고, 말씀드리지만 꺾여지고 다시 살려서 치고 빠지는 그림이 저는 좋아 보여요. 고평가 국면이긴 하지만, 그리고 역시 가는구나고 여기 가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여기서 요렇게 조정을 살짝 보고 나서 그 다음에 18,000까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빠지는 걸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이때는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비트코인 차트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최악의 경우고요. 이제 전 긍정적인 경우는 뚫고 조정을 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뭐 움직이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괜찮은 경우가 될 거예요. 나스닥 정리됐죠? 참고하십시오. 자, 그렇게 되겠고요. 다음 뿅. 요게 조금 낯설어서 네,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자, 비트코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에코프로가 제가 왜 자꾸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에코프로 좋은 회사예요. 100만원 넘어갈 거라고 했죠. 그죠?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줄어들었어. 이제는 사람들이 우와 가는구나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에코프로는 어쨌든 그 배터리 회사거든요. 근데 배터리 회사에서 대장은 누구다? 배터리 회사에서 대장은 누구다? 이거 140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조정세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지만 일단 조정이 크게 한번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주의 같은 흐름상 조정이 뭐 같이 좀 방단을 맞추고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누가 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 차이가 있지. 그런데 그리고 뭐 최근에 다른 종목들 보시면 바닥을 타고 돌리는 종목들이 더러 몇 개 보일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러면은 자, 이 에너지 이거 누구냐 이거 에코프로가 여기서 사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사는 게 맞느냐, 그죠? 자, 그리고 엘리엇 파동을 카운팅 해보자면 저는 이거 일단은 5파로 보여지거든요. 여기가 상파가 지금 5파 연장 5파가 지금 돼서 지금 이제 5의 5파 정도, 다시 말하면 3의 5파든 저 5의 5파 정도가 진행된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얘가 바로 꺾일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조금 더 진행이 됐다가 또 조정을 좀 줬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줬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봐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배터리에 대한 실명은 여기서부터 승부가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기차는 2027년 정도에 활성화가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죠?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던 상태고,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쌤이 옛날에 이제 테슬라가 막 엄청 300달러, 400달러 갈 때 제가 100달러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분할 전이니까 200 반토막 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대부분 성장주들이 다 겪었던 흐름이야. 그리고 이 녀석, 자, 에코프로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절대 나쁜 회사 아니에요. 에코프로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근데 1등의 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좋진 않잖아, 지금 당장으로. 맞죠? 네. 그래서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재무정보를 보게 어쨌든 PER 자체가 업종보다 2배 가까이 높아요. 그렇다는 거는 얘가 평균에 맞춰졌을 때 반토막이 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주당순이익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렇다고 다 다른 거 아니냐. 친환경도 괜찮고 지금 주제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대기오염 방지, 친환경 소재. 이게 그 대기오염 방지 아마 그 에코 프로 HN인가 그럴 텐데 요것도 다 괜찮습니다. 그죠? HN 요것도 관심 있게 보세요. 에코프로 회사 좋습니다. 분명히 좋다. 근데 지금 당장 너무 올랐단 말이야. 영업이익 잘 나고 있어요. 그죠? 매출액도 죽입니다. 매출액 잘 나고 영업이익 뭐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근데 10배 뛰었으면 10배 올라야 되잖아. 그렇죠. 10배가 뛰었는데 주당순이익이 지금 늦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 거, 그러니까 여기 실제 기업의 가치는 이만큼 증가했는데 주가는 이만큼 올라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가 나중에 이제 막 경쟁자가 막 들어오겠죠. 근데 얘가 하고 한번 조정해서 이 가치보다 약간 빠지는 정도 상황에서 다시 자리를 맞춰서 이 기업이 갇혀서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KPX라고 해서 이제 재투자하는 지표들입니다. 이게 기업을 돈을 벌었던 거를 열심히 재투자를 해서 그죠? 막 돈 엄청 지금 쓰잖아요. 나 영업이익 필요 없어. 나 투자할 거야. 대투자해서 막 기술 발개발할 거라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당장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죠? 키우려고 한다. 맞죠? 그러면 얘가 높아져도 괜찮습니다. 키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과열은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살 거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지만 굳이 단타를 치고 싶으시다면 100만원 아래에서 한번 잡아보시는 그런 경우가 좋겠고, 잡으셨다가 나중에 주평인데요. 자, 주평에서 이걸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네, 그냥 2평을 하겠습니다. 22평이 깨어질 때, 지금 당장 깨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22평이 이렇게 그림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한번 들어주고 콩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팔아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0만원까지 가는 건가요? 근데 140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좀 바꾸게. 제가 사라 그랬습니다. 살려면 여기 살아서 여기 비싸다 그러고. 그죠? 그런데 이게 깨지면 여기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단타적인 측면에서는 접근도 좋다. 단타적인 측면.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뭐 지금 뭐 사실 저는 이런 거 안 삽니다만 좋지만, 가치 투자를 하실 분들은 60만원에서 아래에서 사셔야. 이게 저평가 국면이거든. 빠질 거다가 아니에요. 빠지면 저평가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사람 모으셔가지고 이제 에코프로가 코스 닥이 아니라 코스 P로 넘어가서 대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됐죠? 네. 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죠.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네, 제가 장난치고 놀았던 썰렁한 소리 하고 있었죠. 네. 멀리는 안 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멀리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니콜라는 제가 꽤나 좋아했던 종목은, 루시드도 괜찮습니다. 루시드 괜찮지만 루시드 니콜라가 전 더 마음에 들어요. 루시드 많이 올랐다 빠졌으니까 뭐 천천히 좀 보셨다가 한번 살짝 더 파고 돌리는 거라 올릴 때 이번에 사면 괜찮을 것 같고요. 멀린 니콜라.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막 주식 갈 때 막 고점에서 사서 20% 30%더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좀 파십시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발 좀 팔아라. 140만원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도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 분할 매도는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런 거 사면 이것도 따따블 몇 배냐. 지금 6달러에서 지금 3달러까지 갔으니까 5배 올랐어요. 그죠? 이런 거 사시면 되잖아요. 니콜라 이제 망할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실적도 나왔고 이제부터 니콜라는 계속 모아가셔도 돼요. 물론 지금 당장 4달러 5달러에 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갈 수도 있겠죠.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때렸기 때문에 이제는 되게 긍정적이고요. 22평이 생명 심리선이고 수급선이고 경계선인데 이제 수소 배터리의 경기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다. 수소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거품 오지 꼈다가 바닥을 하셨는데 이제는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요 녀석의 경기예요. 나아지고 있다. 나아졌다가 나아지고 있다. 왜? 아직은 상승은 아니잖아. 근데 수급은 이게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 그럼 이제 심리가 흔들림일 수 있겠지만 흔들리게 되면 땡큐다. 그래서 2달러 안의 자리는 이제는 땡큐 베리 마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일정 시간 살짝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파할 때는 잡고 5달러 그 다음에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앞으로 장기 투자로 넘어가셔도 된다. 차라리 이런 게 투자예요. 아까 이코프로는 매매고요. 이해되셨죠? 니콜라는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니콜라 왜 사냐? 니콜라 맨날 몇 사라 그랬다가 제가 언제부터였죠? 여기 2달러부터 니콜라 관심 두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단타 한번 여러분 시향을 해드리고 2.5에 단타 자리 있다 하고 나서 빠지고 나서 이렇게 올리죠. 잘 보십시오.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 쭉 올라가다가 시에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진짜 상승이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20달러 여기까지만 가게 된다도 10배요. 지금부터도.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히 그냥 나 좀 쫄디니까 그러니까 한 1000만원을 계획을 잡고 지금부터 한 1년 동안 100만원씩 나눠서 넣어보자 라고 했었을 때 억이 된다니까. 성공하면 1억이고 실패하면 2천만 날리는 거야. 한 500만 되겠지 뭐. 그럼 500만원의 리스크를 가지고 1억의 기대값을 가지게 되는 게 이런 게 투자예요. 이런 때 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이거 0.5에서 사라고 말씀드렸죠. 배팅해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또 시간 나셔 보시면 시간이 지나서 또 고점 가서 덜리 치면 지금 와서 니콜라 사라 지금 제가 10달러부터 예를 들어서 팔라고 하잖아요. 물량 줄이라고 하면 병신아 하면서 나중에 20달러까지 오를 거야 이러면서 난리를 친다고. 안 팔았으면 드니 말 듣고 탄 사람은 흑우새끼 이런다고. 근데 보십시오. 옛날 삼천리 그분 지금 죽을라 그래요 진짜로. 제가 삼천리 여기서 팔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딱 봄 넘어오기 팔라고. 이거 46만, 67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거들 때문에 다 팔아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빠져버린다고. 우린 이거 알았잖아. 맞죠? 그리고 제가 15만원 아래에서 단타 쳐보라고 13만에서 단타가 나오고, 꽤 크게 단타가 나오고, 지금 또 조정이 나오고 있죠. 삼천리 지금 말씀드릴게요. 8만원 정도 가게 되면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8만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삼천리 이때 샀었어요. 저희 시장 여기서 긍정적으로 나갔죠. 삼천리 차트 좋다고 이쁘다고. 여기 거래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때 시장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스닥도 만 포인트 초에서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사람 몇 명이나 됐는지 데리고 와봐요. 증거 있어 나는. 그때 강현현이가 지금 이제 미리 유진체 저장권 잡혀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전 리딩했다고. 맨날 리세션 하면서 저도 그 사람 거 많이 봤거든요. 저도 리세션에 꽂혔던 걸 인정을 해. 근데 지금은 아니다. 내 이때 이 사람이 시황이 갈려지. 지금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다.
제가 근데 13,000까지 봤단 말입니다. 그 반등을. 근데 13,000에서 제가 팔자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15,000, 16,000을 향해 가버리니까 이제 산쌤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때문에. 제가 그 전까지 시장 거의 다 잡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게 될 겁니다. 물론 갚을 수 없는 대출은 받지 마십시오. 갚을 수 있는 대출 하셔도 돼요. 아이고 손해 좀 보면 되지 뭘 이렇게 쫄아. 삼성중공업 보십시오. 맞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잡아도 몇 배예요? 몇 퍼센트?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만 불과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이때 오를 겁니다라고 하면은 꼭 5월달까지 기다릴 때 살려고 하다가 비싸서 못 사거든. 그냥 계속 사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삼성중공업 4,800원에 시황 내드렸잖아요. 증거 있죠? 저희 시황이 얼마요? 더블이에요. 삼성중공업요. 이제는 이 자리에 안 올걸요? 저는 이제는 12,000원 간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간다고 봅니다. 많이 가면 한 16,000원까지도 지금부터 다 3배, 2배 정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제가 원래 원칙상 이거 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하려고 그 가격을 말씀드리려고. 님들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정확한 거 원칙 하나 지키십시오. 다시 계속 이거는 수시로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동평 계산해 가지고 22평이 깨지고 눕보다서 다시 깨질 때는 파세요. 이후 여하 복문하고 근데 그건 다 파시면 돼요. 지금도 몰라 단타 칠라면 치십시오.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 거의 터졌거든. 요거 돌파하려고 터진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여기서 다시 잡아도 돼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CS건설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 공방에 종목을 내드리는 건데 제가 발굴한 종목은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의 안 틀려요. 요번에 종목들 안 보여줄래? GS건설 사셔도 돼요. 지금 이거 뭔 개소리냐 하면서 여러분들 난리 칠 수 있겠죠. 지금 뭐 난리 나는데 제 생각에 한 번 정도 더 빠지면 정말 땡큐일 것 같아. 이게 땡큐 자리는 잘 안 주더라는 거야. 12,000원에서 만원 사이의 자리는 정말 땡큐 베리 마치거든요. 땡큐 베리 마치. 근데 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가격도 나름 매력적이긴 한데 여기서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게 가치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매매는 아까 전처럼 사서 손절 잡고 팍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치 투자 여기다 한번 사요. 여러분들 이번 달 원주급 받고 정산하고 이번 월달 월생활 다 하잖아요. 남아있는 돈 있잖아요. 한 30만원씩 사봐요. 내일도 사요. 제가 보기엔 당장 못 돌리거든요. 이거 이렇게 올라가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꿀렁꿀렁 하다가 빠졌다가 콩 이런 식으로 뭐 그래서 새로 조정하겠다 새로 짓겠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 전체를 내가 매수 영역으로 잡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아래로 40% 정도 염두를 하시고 20만원 넣지 사서 40만원 빠져봤자 몇만원 돼도 안 하잖아. 한 10만원 밖에 더 빠집니까? 계속 사모으세요. 그리고 한 500 정도 채워도 될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000단위 채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왜 봐요? 자 볼게요. GS건설입니다. 자, 지금 얘가 얼마나 저평가됐는지 보십시오. 개 박살났거든요, 주가. 그죠? 그런데 8.98%. 지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배당률이 이만큼 높게 나오는 거예요. PER 3.7에 업종 PER 7.6에 업종 대비 반토막 나 있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는 건설주 같은 경우는 얘가 대거 그냥 관양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는 게 맞는데 얘는 지금 주가가 너무 싸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네요? 망하겠어요? 자, 요즘 분위기 안 좋죠? 매출액 보십시오. 2018년 이경희 씨였나? 이때 광고했었나? 아무튼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올해 좀 깨지겠죠? 올해 깨질 거예요. 아마 이거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박살 났으니까 다시 지어야 되니까.
맞죠? 이게 억 단위란 말입니다. 3,500억이 연수익이에요. 건설 아파트 몇 개 새로 짓고 자기들 그 다 쳐도 상관없단 말이야. 이거 좀 포기하면 되지. 재투자 하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프라 부분. 밖에서 돌고 있나요? 재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배당 수익률 30%? 1,000원씩은 꼬박꼬박 주고 있네요. 이번에 박살나도 1,000원 가까이는 안 주겠나? 근데 지금 14,000원이에요. 7% 8% 나오죠. 이깨지게 빠져봤자 만원 밑으로 빠지겠어? 만원 밑으로 빠지면 그냥 배당 2년 3년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애들 같이 투자. 주가가 더블 될 가능성도 높고 이자도 나오고 어때요? 이런 것들을 같이 투자하시는 거예요. 단 차트적으로 좀 더 빠질 여진이 있다. 왜? 거래가 들어왔지만 주변을 완전히 압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지는 못해요. 여기 거래가 터졌고요. 여기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 이 자리가 콩 주고 나서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한 번 더 빠질 그림이 좋거든요. 크게 이렇게 한 번 더 빠질 그림이 좋거든요. 그래서 좀 들고주고 놔주고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림이 더 이상적이에요. 이게 이상적이. 그래서 요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얘가 이제 GS건설 나중에 뭐가 돼가지고 상승 크게 하게 되면 최종 목표가 한 7만원 정도까지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7배네요. 근데 물론 시기적으로는 2030년 넘어가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한 3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 그래도 더블 가까이 되잖아요. 주가도 맞죠? 어때요? 매력적인가요? 네. 자, 이건 뭐 사실 이것도 제 공부방에 말씀드리면 제가 또 다른 거 갈고리에서 알려드리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려 봤고요. 요즘 뭐 밥 주시는 분이 많이 없으시니까 그죠? 나중에 요거 가지고 수익 잘 나시거든요. 역시나 후원료 부탁드리겠고, 주식은 미래에셋 연락 주시면 북대구 그 지점 연결해서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관리 계좌를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달라질 거 없어요. 저한테 수수료 조금 떨어집니다. 보니까 4,000원 떨어졌더라고요. 매매를 단타다다다다 오늘 사고 팔고 이런 매매를 하시면 그게 저한테 맨날 사세요 하면 제가 수수료를 많이 먹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한 개 사서 진득하게 먹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수익률 보시면서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이렇게 저 바꿔볼래요? 이렇게 정도 드릴 수 있단 말이야. 맞죠? 네. 제 연락처도 나와 있고. 그러고 났을 때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30분 넘었네요. 비트코인은 좀 조정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BTC 네. 코인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할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